안녕하세요. 동안사랑 김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주제는 눈 성형, 특히 쌍꺼풀 성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쌍꺼풀 성형은 누구나 관심 있고 어린 사람이거나 전 눈처짐 있는 그 분들 다 관심 있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쌍꺼풀 성형을 안내하는 그 유튜브 그 목록 이미지가 앞에 나와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기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질문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자연유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자연유착법은 좀 용어를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자연유착법은 엄밀히 말해서 진짜 봉합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명주실을 이용해서 피부랑 그 심부 조직을 이렇게 관통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한 다음에 실을 딱 뽑고 쌍꺼풀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그런 걸 유도하는 진정한 자연유착법이라는 거를 시행했었는데, 요즘 말씀하는 그 자연유착법은 대다수가 그냥 쌍꺼풀이에요. 쌍꺼풀 수술 방법인데 수술용 봉합사로 유착을 유도해 놓고 그거를 자연유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이제 환자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어떤 수술법을 포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자연유착법은 아니지만 유착을 만드는 쌍꺼풀 수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부분절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흉터면과 그다음에 내구성 면이 있는데, 부분절개가 흉터가 좋다는 거에 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눈을 떴을 때는 어차피 이제 절개든 비절개든 부분절개든 흉터는 안 보일 거고요. 감았다 떴다 하는 그 순간에 부분절개는 이 흉터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일직선상이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흉터가 찌그러지면서 눈을 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부분절개한 눈을 보면 그 쌍꺼풀 수술했다는 그 느낌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분절개는 흉터면에서 뛰어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절개나 비절개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내구성 면에서는 저는 항상 이게 포인트 수술보다는 유착을 유도하는 수술은 선이나 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분절개는 부분 유착으로 전체를 커버하려는 그 생각 자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내구성이 뛰어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분절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댓글은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과 부분절개 사이의 그 고민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이제 눈으로 많이 알려주시는 원장님들도 의외로 이게 못 하시거나 그러니까 하지 않는 그런 원장님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잘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분절개는 장점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 굳이 내구성 비교 면에서도 좀 비절개 눈매 교정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눈 뜨는 힘도 더 잘 떠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절개 눈매 교정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병원마다 말이 다르니까 과연 이게 어떤 게 더 나은지 헷갈리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되게 다양했는데요. 첫 번째 댓글은 눈동이가 매우 두툼한데 막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사나운 눈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분은 쌍꺼풀이 있는데 눈두덩이가 두툼하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두툼한 걸 줄여야만 좀 산뜻한 결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절개법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덮이는 피부 양을 조절하거나 많은 두툼한 걸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쌍꺼풀이 있으시지만 두툼하고 많은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은 절개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나워 보이고 인위적인 느낌은 제 경험상 볼 때 눈이 잘 떠지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눈이 잘 떠지면 눈 뜨는 속도도 빨라지고 접히는 것도 확실하게 접히기 때문에 쌍꺼풀 노출되는 쌍꺼풀 높이가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으면서 눈이 순식간에 탁 떠지게 되면 이게 인위적이거나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많이 완성도가 높으면 고객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절개는 꼭 피부 절제를 해야 되는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절개법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옛날에는 안 풀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지금 시대에서 볼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유착을 잘 이제 적절하게 잘 해주면 비절개 방식으로도 안 풀리는 걸 저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안 풀리기 위해서 절개를 한다? 지방을 빼기 위해서 절개를 한다.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 같고요. 절개를 일단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처진 피부, 덮인 피부를 좀 양을 줄여서 높게 잡지 않아도 쌍꺼풀이 작지 않게 시원하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피부 절제 목적과 아니면 두툼한 거를 많이 줄여서 좀 날씬하게 해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할 때는
가급적 절개까지 간 이상 약간의 피부를 조금 정리해 주는 게 종합적으로 더 자연스러우면서 산뜻한 쌍꺼풀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절개법을 일단 하는 이상은 피부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댓글은 되게 질문이 복잡하고요. 저희 대답도 복잡하게 했는데 많은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병원 갔더니 내가 눈이 졸렵다고 하고, 어떤 눈은 또 비절개를 권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절개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병원은 또 눈매 교정을 꼭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이제 원장님도 이제 나름대로 경험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고 말씀을 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표현했지만 이제 경증의 안검하수 또는 경계성 안검하수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쌍꺼풀 높이를 충분히 할 때는 약간 힘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좀 더 예쁜 쌍꺼풀을 하기 위해서 그 원장님의 개인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비절개로 갈 수도 있고 절개로 갈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약간 처짐이 있는 나이에서 비절개를 한다 그런다면 덮인 피부를 그대로 두는 거기 때문에 약간 쌍꺼풀 높이에 대해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작지만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 그러면 35세 정도에서도 비절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처지지 않으면서 좀 산뜻하고 좀 많은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개법이 좀 더 유리한 거고, 이건 원장님 개개인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피부 여유분이 없는 상태에서 소세지 눈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덮이고 남는 게 쌍꺼풀 높이기 때문에 덮임이 거의 없는 그런 여유분이 없는 피부에다가 눈이 소세지처럼 보인다.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디자인이 좀 작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이 잘 떠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피부가 덮이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술 상황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소세지 같은 느낌은 라인이 높게 디자인됐거나 눈이 졸려올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낮추고 눈이 잘 떠지는 상황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소세지처럼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절개 눈매 교정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비절개 눈매 교정 해도 되나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수술의 난이도와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쌍꺼풀 라인이 높게 디자인되어 있을 때는 이 질문의 그 의도가 해당되지 않고요. 쌍꺼풀이 높지 않거나 이게 흐릿하거나 쌍꺼풀 디자인이 높지 않았을 때는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같은 라인 또는 살짝 높은 라인으로 분명하게 라인을 잡으면 경험적으로 절개 눈매 교정을 예전에 했다 하더라도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흉터 부분을 뭐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흉터를 크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흉터에 대한 그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높지 않은 쌍꺼풀이고 문제가 많지 않은 절개 눈매 교정의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도 재수술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라인을 높은 걸 원하지 않았는데 인라인 스타일로 되면서 라인이 보여서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쌍꺼풀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 판단은 옳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속쌍꺼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하게 확실하게 속쌍꺼풀이 되면요 대부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단 눈이 커지고 처짐이 해소가 되고 또 쌍꺼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속쌍꺼풀을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선택인데, 눈매 교정술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사실 조금 불안전하게 된 것 같고요. 비절개 눈매 교정이든 절개 눈매 교정이든 눈매 교정이 확실하게 되고 라인을 작게 하고 눈이 잘 떠진다면 대부분 라인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제 예전 수술 방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제 어린 사람보다는 좀 처짐이 있는 그런 중년 이상 나이일 때 그 처짐이 있고 이제 두툼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안검 성형이 필수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좀 얼굴을 보지 않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툼하면 뭔가 줄여야 되잖아요. 많은 걸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당연히 상안검 성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해결하겠지만, 쌍꺼풀을 이렇게 굳이 원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두툼한 사람이 아무래도 쌍꺼풀이 부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쌍꺼풀 라인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없으시면 눈썹 파고 상술이라는 방식으로 피부 절제를 눈에서 하지 않고 눈썹 바로 밑에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눈썹화 거상술 이제 수술이 과연 가능하고 나한테 적합한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앞쪽이 좀 처지면서 거기가 약간 이렇게 두 줄로 생기고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두렵고 쌍꺼풀을 하고 싶지는 않고 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힌트가 있는데요. 쌍꺼풀 선 위에 이렇게 주름이 자꾸 이렇게 여러 선이 잡히려는 거는 단순하게 처져서도 그럴 수 있지만 약간 눈 뜨는 힘이 살짝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눈 뜨는 근육이 약간 과잉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과잉 수축을 할 때 기존의 쌍꺼풀 위에 라인이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서 거기 라인이 자꾸 접히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유추를 해볼 때 약간 쌍꺼풀에 눈 뜨는 힘이 살짝 모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그런 것까지 해결해서 쌍꺼풀을 정말 예쁘게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오히려 쌍꺼풀이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분 말씀대로 쌍꺼풀이 예쁘고 자연스러운 걸 최대한 선호해서 이대로 살리고 싶다고 하신다면 쌍꺼풀로 가시면 안 되고 그 이외의 방법인 눈썹화 거상술이나 이마 눈썹 거상술로 가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댓글을 리뷰해 봤는데요. 기존 영상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더 종합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위의 이미지는 쌍꺼풀 성형을 말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눈썹화 거상술을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쌍꺼풀 성형에서는 눈매 교정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쌍꺼풀 수술이니까 잘 보시면 피부 절제량은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눈썹화 거상술이 조금 많을 수는 있고요. 절제하는 그 피부 그 모양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눈 처지면서 센터보다 바깥쪽이 보통 더 처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피부를 똑같이 절제하는데 쌍꺼풀은 절제하고 나서 그 아랫변에다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거고요. 눈썹화 거상술은 눈썹 밑에서 절제를 하고 절개선이 안 보여야 하니까 아랫변을 윗변에다 갖다 붙이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랫변을 윗변에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흉터는 조금 더 깨끗해요. 바닥이 단단한 뼈가 있기 때문에 흉터에 그 텐션이 없기 때문에 흉터는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 어떤 게 더 적합하냐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눈썹 최종 위치가 어딘가가 중요해요. 이제 눈썹이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는 눈썹화 거상술이 적합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낫고요. 너무 가까운 사람은 쌍꺼풀 할 때 좀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눈썹을 올리는 성형을 또 추가적으로 하기도 해요. 어쨌든 눈썹 최종 위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래 눈매의 보존 가치가 높은가, 이가 중요합니다. 쌍꺼풀은 있었지만 이게 처진 경우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시 쌍꺼풀 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지만 이 처진 것만 없어지면 이렇게 산뜻해지기 때문에 원래 눈매가 쌍꺼풀도 예쁘게 있고 문제도 별로 없고 처진 것만 있다 하면 굳이 쌍꺼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눈 뜨는 힘이 부족하다든지 이제 쌍꺼풀이 여러 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자체를 개선하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현재 눈썹 상태가 어떤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문신도 하시니까 이렇게 정리가 딱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쌍꺼풀로 할 수도 있고 눈썹화 거상술도 적절한데, 만약에 남자 눈썹처럼 이게 가다가 여기서 수덥을 한다든지 눈썹이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팔자 눈썹처럼 돼 있으면 이게 절개선을 어디다 할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눈썹 정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눈썹을 어디다가 절개선을 할지가 뭐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눈썹화 거상술을 일반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근데 남자분 중에서도 이제 쌍꺼풀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눈썹을 어느 정도 차후에 정리한다는 전제 하에 눈썹화 거상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의 댓글 리뷰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리뷰 영상이 쉽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시간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서 좀 더 소통에 담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영상 주제별로 하나하나씩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